그 선크림이 네. 멜라토닌 선크림 같은 경우 특히나 네. 피부톤이 바르면 약간 밝아진데 반톤에서 한 톤 별로 티 안 나게. 그래서 멜라토닌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약간 피부가 깨끗해 보입니다. 이거 좋네. 네, 웬만한 남자들은 특히 이제 뭐 화장은 별로 이제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톤 밝아지는 게 네. 사람이 아침에 되게 깨끗해 보인다니까. 저는 근데 그것보다 리프팅 선크림이 좀 올려주나? 이렇게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리프팅이 살 쳐져갖고. 네. 그런 이제 뭐 비타민 같은 거 이렇게 네. 또 들어있고 하니까 뭐 약간 뭐 효과는 있겠습니다. 여튼 약간 톤업 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발라 주시고.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이사님.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님도 선크림 바르시죠? 예, 평소에도 바르세요? 아침 방송할 때 좀 바로. 그래요. 제가 약간 피부가 원래 까매서. 네. 약간 톤업 되시죠? 예, 혹시 메디필 거 바르시나? 어디 건지 모르셨죠? 어디 건지 몰랐는데. 그 확인해 집에서 그냥 사놓은 거 그냥 바르고 계시는 거죠? 그거 아마 메디필일 겁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필 바르고 계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죠. 잘한다 진짜.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은 또 사상 최고. 뭐 소폭 올랐습니다. 예. 나스닥 0.14%, S&P 500 0.32%. S&P 500 기준으로 시작을 0.26% 플러스 시작을 했고요. 종가가 플러스 0.3이니까 그냥 장중에 소폭의 등락만 있었고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 지수가 나스닥과 S&P 500의 신고 지수, 역사적 신고 지수 난 상태에서 움직임이니까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게 계속 움직임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기대, 즉 시장이 이렇게 역사적 신호가 나면서 이제 프라이싱하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입니다. 어제 가장 화두가 됐던 뉴스는 베선트 장관이 연준이 150bp에서 175bp 금리 인하를 해야 하고 9월에 50bp 금리 인하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는 100%할 거야. 100%할 거야. 근데 비컷 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부분은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일단 빅테크들이 올라왔고요. 네. 금리 인하의 수혜인 빅테크가 올라왔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할 때 이제 수혜라고 얘기하는 이제 중소기업들 이런 쪽이 상승을 했는데 러셀 2000 지수가 어제 3% 올랐고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 2% 이틀 동안 5% 올랐어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얘는 S&P 500이라는 얘기는 500이라는 거는 500개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네. 일본의 니케이 225는 225개라는 거고 러셀이 2000개라는 거거든요. 2000개인데 이틀간 5%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 부분에서 환호하고 시장에서 지금 이 가격을 프라이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신고가를 냈고 그것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을 보면 애플이 1.5%, 뭐 테슬라 마이너스 0.47, 엔비디아 마이너스 0.88, 뭐 요 정도 수준인데 AMD가 5.37% 올랐어요. AMD. 네, AMD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는 그냥 원래 갈 길을 가고 마이크로소프트랑은 원래 갈 길을 가고 어느 순간에 AMD가 막 따라 올라오다가 이제 MI 칩이 굉장히 괜찮다 이러면서 쫓아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얘가 또 쉬는 동안 마이크론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좀 그랬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어제 다시 AMD가 좀 쉬다가 AMD가 다시 5.3% 올랐는데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뉴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서 AMD의 MI450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루빈 출시를 연기한다는 보도 뉴스가 있었어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AMD의 MI 칩이 많이 쫓아왔다는 얘기예요. 괜찮나 보네요. 네, 많이 쫓아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괜히 엔비디아가 이거 출시했다가 바로 거의 성능 비슷한 AMD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가격에서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성능 격차를 더 벌이기 위해서 출시를 좀 연기한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 얘기는 AMD가 많이 좋아졌구나. 특히 직관적으로도. 그래서 AMD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도 좀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의 보도에는 여러 가지가 막 달려 나와요. 뭐 HBM 뭐 그리고 또는 AI 칩 경쟁이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그러니까 공격하는 뭐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을 건데 그런데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후발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었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1% 코스피가 올라서 3,224포인트 됐고요. 3,200포인트 위에서 정말 또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다시 올라온 것은 지수가 올라올 때는 항상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어저께 7,000원 정도 순 매수를 해줬어요. 아침에도 한 1% 시작을 했고요. 그랬다 이제 밀렸다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쭉 해주면서 특히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오랜만에 4,5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일 많이 산 거는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를 한 3,500억 정도, 500억 이상 정도 순매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어제 한 3% 이상 상승을 했죠. 그동안에 삼성전자 오르는 동안 SK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네. 다시 SK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지수를 이끌어 줬고요. 그래서 지수를 이끈 것은 외국인들이다. 여전히 개인은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이제 사면서 올라갔는데 어제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샀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만이 아니고 반도체 종목이 요즘에 소부장, 특히 장비 종목들이 좋습니다. 장비적으로 좋은데 이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 상향이 굉장히 호재성으로 작용을 했고 이 얘기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위 업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IR이라든지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향후 가이던스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영향을 주지만 그보다 마이크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그냥 농담하는 얘기하면 4대 주의처럼 하여튼 미국이 뭘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정책도 그렇잖아요. 네. 정책도 우리 지금 어제 우리나라에서 정책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복잡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제가 그건 농담 삼아 4대주 얘기한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에 있는 기업의 미국의 정책에 우리 시장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요번에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상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테슬라 전용 라인을 4분기에 반입될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 지금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ISC도 10%, KCT도 거의 10%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제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뉴스는 이 소송입니다. 소송 관련. 아까 권 기자님이 좀 잠깐 전해주셨는데 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예비 판정에 승소한 겁니다. 예비 판정에. 그래서 아무튼 요 관련돼 가지고 어제 LG 디스플레이, 야 정말 언제 들어봤습니까? LG 디스플레이 22% 올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와, 하루에? 어제. 예. 근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뭐 빠졌죠.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빠졌죠. 아니 그러니까 영원한 그냥 소외주. 영원한 소외주. 그렇게 왜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소외주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2014년 막 이때쯤에 뭐 잘 나갔었으니까. 예, 10년도 10년 넘었으니까. 됐죠. 네. 근데 어제 22% 올랐어요. 와. 덕산 네오록스가 24% 올랐고 BH가 15%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너무 김치국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 ITC에서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 기업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LG 에너솔루션하고 SK 네. 이노베이션하고 했었고요. 옛날에 그 세탁기인가 뭐 가전제품 가지고 삼성하고 LG도 했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 그 톡신 관련해 가지고 대웅제약과 메이톡스가 메디톡스. 했었고 아. 예, 이런 거예요. ITC가 그걸 하는데 근데 ITC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냐면 자기네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 니들이 왜 우리한테 가져와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자기들하고 상관이 있는 국제무역과 미국하고 상관이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이거를 이제 조율을 해주는 건데 네.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가서는 합의하는 걸로 끝나요. 대부분 합의로 끝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ITC가 하는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역대급 승소를 했다 이런 어떻게 뉴스가 보도가 계속 나온 거예요. 예비 판결에 승소한 거고 최종 판결은 11월에 있고요. 그리고 이 예비 판결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왜냐하면 중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판결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예, 해서요?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 그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역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향후에 정치적인 흐름으로 갈 개연성이 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근데 내용 자체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1997년부터 연구 개발한 OLED 부분인데 그로부터 한 16년이 지난 BOE는 연구 개발했다는 뭐 증거 아무것도 ITC 발표 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양산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이게 보니까 요번에 이제 서로 소송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현직 직원들이 상당 부분 그쪽으로 갔고 그리고 후방에 있는 공급업체들을 접촉을 해서 영업비밀을 부정으로 취득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예비 판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판결문이 14년 8개월간 제한하고 그리고 수익 금지를 명령했다.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제한적 수익 금지 명령.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부가적인 내용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든 간에 중국의 BOE 디스플레이 쪽은 14년 이상 미국에서는 마케팅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고 광고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애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애플 때문에. 네. 예. 근데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이잖아요. 네. 얘는 비상장이라서 삼성전자에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굉장한 호재예요. 이제 호재입니다. 근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놀려 있다가 또는 위기감이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애플에.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아질 거라 생각하면서 22% 오르는 이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네. 근데 반면에 BOE에 공급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얘네들은 주가가 어저께 급락하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겁니다. 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저께 그런 주가들이 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최종 판결 후에 기대는 시장의 기대는 향후 출시될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의 공급만이 재편되는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예비 판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톡신 관련해서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네. 거기 관련된 것들을 봐서 이 소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네.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합의를 많이 하는 게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상태로 그냥 끝나지 않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가장 핫했고 그리고 이 종목들이 가장 핫하게 올랐습니다. 20% 이상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수가 올라오면서 조선 방산주들이 일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올라가면서 뭐 한 1%, 2%씩 올랐는데 조선 방산 뭐 이런 원자력 이런 종목이 1%, 2% 오른 건 우리는 올랐다고 생각을 안 하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래서 매수세들은 반등을 했지만 매수세는 여전히 좀 약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지금 제일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급락할 것까지 있나요? 생각만큼 실적이 안 나와서. 요번에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 부분 걱정이 좀 있었고 요번에 보니까 실제로 판매가 8월에 많이 줄었고 네. 그리고 실적에 생각만큼 좀 안 나온 부분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화장품은 30% 이상 빠진 종목이 많아요. 이 대표 종목들도. 네. 그래서 화장품이 좀 걱정스럽게 좀 된 상태인데 다른 것들은 좀 조방원 이런 데는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 반등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아마 관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1% 올라서 3,224포인트. 그래서 일단 3,200포인트를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제 요거 지키면은 3,316포인트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황 설명을 잠깐 드리면 미국은 관세 협상이 마무리 과정에 있죠. 그러니까 경기와 금리 인하로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물가를 가만히 보니까 오르긴 올 것 같은데 제한적이거나 좀 천천히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금리 인하는 9월부터 빠르게 진행을 좀 하려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산업별 성장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는 좀 방어되고 이런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시장은 지금 현재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나스닥이 연중 저점 마이너스 23%였는데 어제 종가로는 연중 12%거든요. 네. 플러스 12%예요. 그러면 뭡니까? 35% 올라온 겁니다. 연중 저점이 이제 4월에 있었던 거고요. 네. 4월이면 얼마입니까? 4월이면 5, 6, 7, 3개월 지난 거잖아요. 네, 네. 3개월 지났는데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S&P 500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부 다 이 금리 인하에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설명하다가 이제 미국 잠깐 이제 갔다가 우리나라 다시 왔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지수가 3,200포인트에서 신고 지수 앞두고 그냥 들쑥날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주도주들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힘을 더 쓰지 못하는 이유들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HSBC에서 한국 증시를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언더웨이트로 하향했습니다. 하향? 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네. 월가 IB들이 우리 투자 의견 상향 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표 네. 타겟 프레스도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이 이유들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밸류에이션 부담. 조선방산 원전 대기업 지주사 금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조방원 얘들이 구조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건 맞다. 최근 몇 달간 주가가 3배 이상 오르면서 시장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3배나 올랐어요, 근데? 많이 대부분 그렇게 올랐죠. 그래요? 지주사는 한 2배. 그 선두 지주사들은 뭐 더 많이 올랐고 네. 이렇게 올라서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 대비 얘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장주니까 네.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 더 밸류에이션이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뭐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미스인 것 같고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그보다는 단기간에 급등해서 우리나라의 그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예전보다 많이 용감해졌습니다. 이번에 보면 은행주나 아니면 일부 뭐 방산주나 뭐 이런 종목들 좋은 건 맞다 그러나 가격이 뭐랄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보고서 네. 나와요 지금.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좀 나온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 정부의 지배구조 개혁의 속도와 지속성의 의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이 얘기 한참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잠재적 매수 주체는 분명히 맞지만 여전히 미국 주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걸 이제 제가 9번 뉴스에 갖고 왔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5월과 6월에 소폭 매도했었어요. 미국 주식을. 네. 소폭 매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엄청 좋았잖아요. 그래서 소폭 매도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7월에 6.8억 달러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그 얼마 정도입니까? 6.8억 달러면? 6억 달러면 6천, 7천. 6.8억 달러요? 예, 예. 대략 한 7억 달러라고 거의 하면 9천억 정도 되겠네요. 1조 가까이 되겠네요. 1조 정도, 1조 원 정도 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산 거예요. 음. 8월에 들어서는 지금 8월 오늘 둘째 주, 오늘 첫째 주 들어가는 거죠. 1일은 지난주였으니까 네. 8월 8일까지 5.9억 달러 정도 순매수했다는 거예요. 와, 6억 달러 했습니다. 6억 달러. 그렇게 많이 샀어요? 8일 동안 미국 8일 주식을 동안 한 달 살 걸 다 살았네요. 이렇게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매일 제가 수급 불러드릴 때 개인 투자들이 계속 팔잖아요. 네. 주가가 많이 빠진 날은 좀 사지만 계속 팔고 있잖아요. 계속 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의 지배구조 개혁의 속도와 지속성에 의문을 가지며 개인 투자자들도 잠재적 매수 주체는 분명히 맞지만 여전히 계속 미국 주식을 사더라. 그러니까 수급을 볼 때 지금 한국 증시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 매수세가 쫓아오지 못한 상태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데 아마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좋아, 우리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지수가 못 간다 하더라도 종목 플레이를 해서 여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거야라는 신뢰를 갖기까지는 이렇게 몇 가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단기간에 꾸준한 뭐랄까요, 어떤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HBS가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 위반 또는 뭐 정책 우리 그 금융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좋고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섹터는 뭐냐? 결국은 트럼프 정책이더라는 거예요. 네. 트럼프 정책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관세의 흐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죠. 감세, 금리 인하, 여기에 영향권이 좀 움직이고 있죠. 달러 약세, 그리고 국채 발행, 디지털 자산 활성화, 그리고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글로벌 주요 제조업의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 이걸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우리 김프로님이 이런 걸 같이 한번 하자고 지난번에 그랬어가지고 자료를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에 이걸 좀 잠깐 언급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관세는 뭐뭐뭐가 나왔고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뭐뭐뭔데 뭐 피해까지 볼 수 없이 우리 투자회사 입장이니까 그러면 어떤 건 상대적으로 수혜인가? 네. 감세, 금리나 이 한 항목 하나하나마다 네. 하나하나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혜가 뭔가를 생각해 보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중국을 규제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좀 전에 나오는 그 디스플레이 OLED도 그것도 중국 규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급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조선도 사실은 중국 규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혜택이 더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 산업 및 중국 때문에 우리가 피해 업종이었던데 여기서 중국 규제를 하고 있는 섹터는 또 뭔가를 좀 찾아보시면 네. 그럼 섹터가 탁탁탁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지금 뭐 8월 지금 됐지만 어떻든 이번 하반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에서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댈러스 여론 총재도 9월에 금리 인하 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아마 시작하면 하다 말다가 아니고 네. 연속해서 해서 아마 3.25에서 3.5%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 100bp. 지금 파월만 빼고 전부 다 막 그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근데 파월 의장은 트럼프 1기 때 생각을 해보세요. 파월 의장은 할 때 되면 해요. 상황이 할 때 되면 합니다. 지금 고집을 피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데 근데 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차기 의장을 지금 뭐 3명에서 4명 추렸다고 네,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압박인 거죠. 압박을 하는 거지. 뭐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바뀔 거다. 뭐 소송해가지고 뭐 고소할 거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압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수는 시장은 신고 지수인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7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폭스비즈니스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37억 달러는 부채만 있는 37억 달러는 유로존과 중국의 경제 규모의 합보다 큰 금액이에요. 부채만요? 예, 부채만 가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8개월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석학분들은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합니다. 아, 저희 37조 달러가 있죠? 네, 예, 조 달러.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37조 그쵸. 달러. 아, 네, 5경쯤 되는 거죠. 5경. 네, 37. 그러니까 이자가 그리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2%가 그러니까 네. 4%라고 해도 그럼 1.5조 달러 1.5. 아. 1.5조 달러가 이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하고 싶겠죠. 계속 금리 인하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관세에서 뭐 1년에 2천억 달러 벌었다고 막 자랑하고 그거 아무것도 이자에 비해서 아무것도 그러네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머리 얹고 가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 잠깐 드리겠고요. 중국 관련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홍콩 항생 지수가 2.5% 올랐어요. 급등했습니다 어제. 네. 그리고 상해 지수는 한 0.5% 정도 올랐는데요. 중국이 이거 옛날에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이제 소위 그 하향 정책을 하면서 가전 하향, 자동차 하향, 이제 하향 정책을 하면서 소비 진작 정책을 계속 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소비가 활성화되는 게 만약에 부진하면 하반기에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부분이 뭐냐면 소비 진작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 정책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2025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소비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 이자율을 1%포인트 보조해준다,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단일 거래액 5만 위안 미만의 모든 소비 항목에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 가지고 소비 뭐 할까요? 뭐 화장품 살 거야. 네. 대출 받을 거야. 그러면 이 목적으로 쓰는 대출에는 이자율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한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뭘 사거나 그러니까 저 무슨 부동산 투자 이런 건 안 되고 예. 내가 지금 뭐 물건 사고 예. 하여튼 상품 구매할 때 쓸 돈이 필요하니까 예. 그 대출 좀 해주세요 할 예. 때는 금리 싸게 해준다. 예, 금리를 낮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 외식, 숙박, 의료, 아동 돌봄, 오락, 관광, 스포츠 등의 사업자들도 이들도 올해 말까지 이거 연장이거든요. 올해 말까지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출을 만약에 받으면 이것도 이자를 1% 정도 낮춰준다. 근데 5만 위안이라고 하니까 얼마인지 잘 몰랐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5만이 200 곱하면 200을 대충 곱하면 맞나요? 네.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소비까지는 대출을 받아서 해도 우리가 이자를 보조해 줄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써라. 예, 돈 많이 써라. 이거 진짜 하고 있는 많이 써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재정은 이제 국가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또 항생하고 상해 지수의 부분에 지수 상승에 이제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하나의 뉴스도 아마 이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헝다그룹 있죠. 네. 이게 드디어 이제 상장 폐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거래 정지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 정지 상태에서 거래소에서 조건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맞춰라. 네. 이걸 이제 계속 못 맞춰갖고 8월 22일 날 마지막 거래를 하고 8월 25일 날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상패를 해요. 네, 아예 상패를 하는 거예요. 홍콩 거래소에서.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마 이것 때문에 부작용들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이번에 큰 부작용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게 있었잖아요. 네네. 예전에 우리 보면은 외환위기 터질 때 제가 그때 이제 증권사 직원이었으니까 느낌이 있는데 네.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수습을 못하게 네. 그런 경우에 그냥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1년만 동안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중국 부동산 업계의 리스크 정리가 가속화되는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마무리되는 예, 차원에서. 그래 그렇게 보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오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 그 정부에서 국정과제 쭉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까 그 공 기자님 쭉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공 기자님도 저는 자세히 오늘 설명할 것 같아서 제가 안 가져왔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내용이요. 근데 꼼꼼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대로 가니까 정책에 맞서지 마라. 네. 정책대로 갈 거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꼼꼼히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당장 관련이 있을 거예요.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의 틀을 격상시켜서 독일처럼 남북 평화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라는 어제 보고가 이게 국정과제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 아시죠? 영화도 많이 보고 했으니까 동소독의 기존 조약을 해서 네. 또 어떻게 하나는데 기본 조약입니다. 동소독 기본 조약이라고 해서 서로 불가침하고 그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뭐 통일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 반론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 평화 협정 그리고 동서독의 기본 조약의 기본적인 그 바탕은 뭐냐면 서로 동독과 서독이 서로의 주권 국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핵심 포인트예요. 저는 이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는 평가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이 부분 때문에 서로 되게 의견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번 남북평화 협정을 하면서 북한을 주권권에 인정하고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일은 아니고 요게 나왔으니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관련주. 남북 경업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렇게 그렇겠죠. 움직이 되겠죠. 네.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이건 단기적인 거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얘기를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ROE가 낮고 그리고 뭐 오너들의 뭐 지배구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은 남북한 대치예요. 기본 깔려 있는 거죠.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거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국제부 있을 때 해외에 저 유럽이나 미국 롱터 펀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예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주식이 뭐 5천 뭐 이런 얘기만 하지만 아무튼 주식시장에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재부에서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를 위해서 국내 외국환 중개사에 내년 6월까지 관련 준비 완료를 해라. 이거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거 뻔하죠. 이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 설립을 한 2,500억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꽤 큰 돈을 들여서. 왜 그러냐? 일본이 화면 하나 가져왔는데 일본이 이 패키징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패키징 기업들. 그래서 일본 기업들과 좀 협력을 해서 네. 이번에 TSMC를 좀 추격을 해봐야겠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남북 경협 좀 돼야 되는데 오늘 아침 그 속보 보셨죠? 김여정이. 네, 봤습니다. 그것도. 아이고. 맨날 하는 소리를 하는 거니까. 아니 뭐 무슨 확성기도 뭐 서로 같이 없애는 줄 알았더니. 네. 아유. 여기까지만. 네. 네, 뉴스 오늘- 다 주셨나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